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플 관세로 아이폰 모델 판매 중단해야 할 수도.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은 코비드-19 혼란 이후 3일간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애플이 맞닥뜨린 아주 심각한 위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관세 폭탄 때문인데요. 이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려 1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있는 폭스콘 같은 업체에 의존해 아이폰을 생산해왔는데요. 이렇게 관세가 급등하면 아이폰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에릭 우드링은 애플이 수익성이 낮은 처가요. 아이폰 모델을 아예 없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싼 아이폰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억지로 올리는 대신 저가 모델 자체를 없애서 관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죠.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맘시 모아는 좀 더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주기를 지금처럼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으로 바꿀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라인 변경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제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브스는 미국 생산 아이폰의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아이폰 가격이 약 $1,000 수준인데 미국산 아이폰은 $3,5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 생산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생산을 유지하면서 제품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애플은 아직 이런 변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애플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과연 애플의 아이폰 전략을 어디까지 바꿔놓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앞으로 아이폰 가격이 오를지, 모델 구성이 달라질지,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금값 폭등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금값이 2020년 코로나19 대혼란 이후 무려 3일 연속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초강력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주식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쳤고 미국 채권시장까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투자자들은 보통 세 가지 자산으로 몰립니다. 첫째 금, 둘째 달러, 셋째 미국 국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무역 전쟁 속에서 돈이 몰린 곳은 오직 금뿐이었습니다.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 시장도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일 동안 금값은 무려 8.5%나 급등하며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금융위기 수준의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 미국 국채 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가격은 크게 하락했고 그 결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 주에만 0.5%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인 TLT는 이번 주에만 6.4%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초단기 국채, 즉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국채 ETF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은 채권 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세계 최대 금 ETF로 알려진 SPDR 골드쉐어는 지난주에만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달러도 채권도 못 믿겠다며 금으로 몰려간 겁니다. ETF는 이번 주에만 6.5%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만 23%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주식시장도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주가지수인 S&P 500은 이번 주에만 5.7% 상승하며 나름 선방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전체로 보면 아직 4.4% 하락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중국의 보복 관세, 불안해진 시장, 주식과 채권은 요동, 결국 믿을 건 금뿐.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시장 위기는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만큼 앞으로도 금값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 미국 채권 시장은 더 큰 도전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로 돈을 옮길까요? 달러? 금? 아니면 다시 주식으로?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 앞에서 모든 자산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